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난 교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에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최순실, 정유라, 애기 그리고 보모 요렇게만 또 운전기사 요렇게만 밤 늦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지금 스위스를 다녀오는 길인데 밥을 달라는 식사를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다녀오는 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한 이제 제보도 받았고요.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이쪽 분들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좀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본질적으로는 최순실과 박근혜는 한 몸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예. 한 몸 속에서 같은 주머니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 한 몸이라고 저는 보고 거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한 몸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직접 얘기해서 감옥을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 당신이. 다시 감옥 가면 제가 또 뒷바라지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는. 내리사서는 감옥에 안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가령 독일에서. 한 몸이다, 한 몸. 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가령
독일에 아마 박근혜 의원 시절 98년, 99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을 함께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정치에 복귀하고 나서요? 네. 오호. 어느 한 식당에 박근혜 의원이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여자분이 오모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유라 어릴 때 분유도 독일에서 사서 보내고 기저귀도 사서 보내고 또 장시호의 말도 사는 거를 도와주고 그랬던 굉장히 장시호도 말을 탔었죠. 그렇죠. 장시호가 고등학교 때 독일 와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알아봐줬던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게 되면은 먼저 최순실이가 가서 세팅을 다 한대요. 주문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 최순실이가 사라지고 최순실은 차에서 기다리고 박근혜가 나타나서 마치 혼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인 거죠. 이미 18년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3,000유로 이상 되는 코트를 샀어요. 독일에서 샀는데 박근혜 의원 왈 이제 그 부부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유, 제가 이거를 입고 싶은데요. 순실이가 못 입게 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이가 4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언니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존재 내지는 최순실의 이야기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애가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쓴 그 고가의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그 옷도 샀는데 순실이가 입지 말라고 해서 못 입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런 관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요 내용은 좀 강도가 좀 세네요. 제가 예측했던 거. 평상시 안민석 의원보다도 좀 세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 내용을 직접 가서 누구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들으신 거죠? 그 당사자한테 들었던 것이죠. 당사자한테? 그렇죠. 이야, 국회의원 사선시켜 놓을 보람 있네. 네, 저는 이제 봉도사 개보원으로서 봉도사님이 이게 그러니까 당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평상시엔 저한테 좀 한 게 있어서.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좀 놀라운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봉도사님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를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70억분의 1의 사나이죠. 네. 이 대한민국 사단을 일으킨 최순실이가 정윤회와 결혼을 몇 년도에 한 걸로 알고 계세요? 95년도 아니에요? 95년도 했죠.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정유라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유라 96년 호적이 96년으로 안 돼 있나요? 96년으로 돼 있죠.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좀 성숙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만 제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냐하면 방송이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이 확실한 취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안 의원님 말씀하고 계신 거 분명한 거죠. 저는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 추정이라든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왜 다 모두 까기를 해요. 벼락 안에 또 그냥 자기 얘기만 하세요. 글쎄 저는 평론 같은 거 싫어합니다. 제가 발로 뛰고 실제로 들은 것들만 팩트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주부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다른 겨울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92년 겨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최태민, 임선희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 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여서 했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돌잔치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사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근데 현수막을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 교포 한 분의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분한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은 정윤회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하. 정윤회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최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2년도 70살 정도 됐고요. 정윤회 최순실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 씨예요. 이분의 기억이 틀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벨을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벨은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을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안 의원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안홍구도 있었고 노승일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밝히신 내용은 이제 취재원이 유준호 씨라고 하는 취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정윤회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벨을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근데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왜 96년으로 자, 그러면은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왜 결혼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낚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95년에 한 걸로 봤을 때 정유라하고 92년도에 결혼을 했을 때 정유라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92년도에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상상은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도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안 의원님께서는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에 얽혀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결혼식 자리에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는 없었어요. 당시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만났고 가족처럼 지냈었죠. 그런데 그 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참 재미있고 의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감기 겨울이니까 감기에 걸렸겠나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겠죠. 봉도사님은 알았어. 동생이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으시네. 아니 근데 진짜 92년 그 유준호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었으니까. 유준호 씨가 92년 그 연도는 헷갈릴 수 있어도 회사를 설립한 때 그 해에 한국 나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다는 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사고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연결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유배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신빙성이 좀 있어요. 말을 여기서 진짜 더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유학이었어요. 근데 그 혹자들은 그 시간이 박근혜 출산 시기라고 보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갔을 때 아마 최순실도 따라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유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는 그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는 데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가 찾아가게 되는 일종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10몇 년, 20몇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서 돈 세탁 엄청 하고. 거기에 이제 특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삼성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본질적으로는 최순실과 박근혜는 한 몸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예. 한 몸 속에서 같은 주머니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 한 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한 몸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직접 얘기해서요. 감옥을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 당신이. 다시 감옥 가면 제가 또 뒷바라지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는. 내리사서는 감옥에 안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가령 독일에서. 한 몸이다, 한 몸. 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가령 독일에 아마 박근혜 의원 시절 98년, 99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을 함께 왔다 갔다 했어요. 정치에 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이쪽 분들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난 교포에게 아주 그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에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최순실, 정유라, 애기 그리고 보모 요렇게만 또 운전기사 요렇게만 밤 늦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지금 스위스를 다녀오는 길인데 밥을 달라는 식사를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다녀오는 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한 이제 제보도 받았고요.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